안녕하세요. 주경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불황에 더 강한 가성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손님의 유입과 관심을 끄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거 맞추신 분한테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고 5년 안에 문 닫는 가게는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 손 들어볼게요. 네. 60%. 60% 위에입니다. 80, 비슷합니다. 80보다 위에입니다. 85 아래입니다. 네. 83. 예, 83%. 예, 정답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음식점 100군데 중에서 83곳이 5년 안에 문을 닫고 17곳만이 남아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건 것 같아요. 창업을 하기는 쉬운데 유지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불황 속에서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게 대박집들은 사실 막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막 줄 서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럼 그 집들은 왜 줄을 서고 왜 이 집들은 이렇게 되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비결들이 있겠지만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가성비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가성비 전략이 뭐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듣죠. 가격 대비 성능 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불한 돈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고 느끼면은 고객들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가성비 전략의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이제 일본 형님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형님이 그 일본 분인데 그 장인어른한테 그 회사를 물려받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빚더미에 이게 쌓이거든요. 이 빚을 갚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트럭 한 대를 사요. 트럭을. 그리고 나서 형수님이랑 물건을 떼다가 뭐 액세서리랑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떼다가 물건을 팔아요. 그 형님이 물건을 떼오고 형수님이 물건에 값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형님이 나가서 물건을 팔고 막 이렇게 팔고 있는데 어느 날에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이제 못 도와드리는 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형님 혼자서 이제 이걸 팔아야 되는데 두 명이서 하던 일을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균일가로 가자. 그래서 균일가 100엔이라고 해서 균일가로 팔았어요. 왜 다 100엔이에요? 이러니까 다 100엔이 엄청 싸다. 그래서 막 손님들이 사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반응이 좋게 팔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야노상해라고 이제 가게를 차려요. 어느 날 손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손님 여성분 두 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라고 했는데 야 이거 다 100엔이래 대박이다. 나 이거 살래 이랬는데 저번에 내가 사봤는데 싸구려라서 오래 못 가. 딴 데 가자. 하고 나서 내려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그 물건이 싸구려라고?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략을 한번 바꿔봐요. 보통 100엔짜리 그 물건을 팔을 때 30엔 정도의 그 형님이 떼다가 팔았는데 70엔에 떼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야, 저 집은 싼데 되게 품질이 좋은 것 같아. 되게 괜찮아. 어느 날에는 그 형님이 그 물건을 이제 거기서 떼는 곳에서 보고 있었는데 100엔짜리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100엔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가가 100엔이에요. 똑같이 100엔은 팔아요. 그래갖고 왜 그러면은 그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사면서 다른 물건은 같이 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자신의 이득을 좀 포기하고 자신의 이윤을 포기를 하고 좀 품질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집은 진짜 대박이야 하면서 장사가 막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체인점이 막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저 체인점 하고 싶습니다. 체인점 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이 체인점 내드릴게요. 막 내서 지금 엄청 많아졌거든요. 몇 개까지 늘어났을까요? 3,000개 정답. 예. 3,000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3조 원이에요. 엄청나죠. 그 형님이 바로 다이소의 회장님이신 야노 히로타케 회장입니다. 제 이 형님을 잘 아는데 이 형님이 저를 잘 몰라요. 그래갖고 좀 아쉬워요. 그래갖고 이 회장님이 이제 그 1987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3,000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단돈 100엔으로 이제 연간 3,000억 엔, 3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자신의 이득을 좀 포기하고 이제 품질을 높이려는 가성비 전략 성공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브랜드예요. 노브랜드는 저는 어떤 특정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이제 이마트 자체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과정을 다 빼고 그 식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 조금 더 높은 품질을 이제 보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234억의 매출이 2년 만에 4,127억으로 확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불황 속에서 지갑이 손님들이 얇아지는 만큼 저가 소비 열풍이 일어났고요. 가성비 전략 사업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걸 보고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가형 사업을 이미 많이 진행을 했어요. 뭐 균일가 얼마, 단돈 얼마 막 이런 거 엄청 싸게 와 싸다 막 이런 거 했는데 얼마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봤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마인드 때문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싸게 팔면서 우리는 싸니까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돼. 우리는 싸니까 서비스의 질이 조금 떨어져도 돼. 어쩔 수 없잖아. 우린 고급집도 아닌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동네 카레집에 딱 들어갔어요. 남자 카레를 딱 먹는데 아 이게 맛이 좀 이상해요. 그래갖고 아 사장님 이거 좀 쉰 것 같은데 좀 맛 좀 봐주시겠어요? 아 깍두기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장님 뭘 하셔요? 아 무슨 쉬긴 뭐가 쉬어. 오늘 아침에 끓였는데 원래 그래요. 아 아까부터 무슨 깍두기 뭐라고 하더니 그냥 그냥 가요. 딴 데 가요. 그냥 환불해 줄 테니까 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죠. 근데 만약에 호텔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호텔에서 카레를 딱 먹었는데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갖고 아 이거 좀 맛 좀 봐주시겠어요? 했는데 아 그래요? 아,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서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서 주방에 딱 갖고 가보니까 주방장님이 딱 먹고 아 이게 상한 게 아니라 향신료가 들어가서 그런데 외국 향신료가 들어가서 그런데 좀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시 바꿔드린다고 그거 빼고 다시 해드린다고 말씀드려 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전해드리겠죠. 저희가 불편을 끼치더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상한 거는 아니고요. 향신료 때문에 그런데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이거 빼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빼드리고 뭐 더 드리고 서비스를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사실 고객이 클레임을 건 순간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공감하고 사과예요. 아 그러셨구나. 아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의 핑계가 막 먼저 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사과를. 근데 보통 싼 집은 그걸 안 하죠. 근데 싼 집이라서 그런 한마디가 불가능하고 비싼 집이 고급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 바쁜 와중에 잠시 멈춰서 고객이 클레임을 걸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하고 그 귀를 기울이면 더 감동을 한다는 거죠. 아 이렇게 바쁜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그리고서 오히려 더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싸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이제 저가형 사업은 문을 닫는다는 거죠. 무조건 싸게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가성비 전략이라는 거는 이익률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본인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 내 이익보단 고객의 이익을 이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순하게 싸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저렴한 음식을 팔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마인드로 장사를 해야 되고요. 아 그래 좋아. 그러면은 이런 마인드로 난 장사를 할 거야 하면 대박이 나고 막 줄 설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운이 좋게.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불황 속에는 이제 줄 서는 가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들 중에서 맛도 있겠고 가격, 분위기, 친절함, 뭐 오랜 전통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초밥이 6피스에 20만 원이에요. 하면서도 엄청 맛있겠지? 얼마나 맛있으면 저 초밥이 20만 원이야? 이런 기대치가 확 올라가죠. 근데 사실은 이 초밥이 6피스에 3,000원입니다. 에이 뭐야 그냥 3,000원짜리 초밥이 뭐 그저 그렇겠지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고객들은 가격이랑 이제 기대치하고도 연관이 돼요. 가격이 높아지면 방금처럼 하면서 엄청 맛있겠지? 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고요. 가격이 낮으면 아이 뭐 그냥 그렇겠지 라고 기대치 또한 낮아져요. 그러면 싸게 팔면 기대치가 낮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데 낮은 기대치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라페코 정식인데요. 밥, 국이 있고 샐러드랑 단무지 그리고 육회가 있고 일본식 명란 계란말이 그리고 그날그날 잡은 신선한 연어 회가 있고요. 그 다음 유린기랑 또 새우장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해서 13,000원이다 이러면 비싼가요?
싼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그냥 딱 들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싼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9,500원이다 이러면은 싸죠. 이제 실제로 보면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임팩트 있는 가격 책정이 중요합니다. 딱 봤을 때 와 싸다. 근데 아까처럼 문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에이 싼데 뭐 별거 있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9,500원짜리를 13,000원짜리처럼 보이게 판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들 그렇죠. 아 그거 다 알지 않은 사실을 뭘 말해. 어떻게 보이게 하는데 9,500원짜리를 13,000원 어떻게 보이게 하는데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전 요리사잖아요. 요리를 만들고 나서 이거 13,000원에 팔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9,500원에 그냥 판매를 하면 돼요. 그럼 그게 뭐야?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가성비 전략인 거예요. 내 이윤보다는 내 이득보다는 고객의 이득을 생각하는 그 전략.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1호점은 또 이제 저희가 사케도 파니까 딱 결제를 할 때 왜 이렇게 싸요? 이거 남는 게 있어요? 막 이래 말해요. 좀 가격 좀 높여요.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근데 저는 이제 음식을 12,000원을 책정해서 10개를 팔 생각이 아니고 7,000원으로 책정해서 50개를 팔 생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박리담의 전략인 거죠. 이런 불황 속에서도 이제 저희 가게 줄을 서는 이유는 낮은 가격하고 그에 비한 높은 퀄리티로 가성비 전략을 좀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장사가 이렇게 잘 되면 이런 유혹에 빠져요. 가격 인상의 유혹. 임팩트 있게 책정한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7년 차인데 6년 동안 가격을 안 올렸어요. 그래서 뭐 똑같이 가츠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원에 판매를 했고 라면도 5,000원, 그다음에 뭐 그 라면 같은 경우에 7,000원. 6년 동안 가격을 안 올렸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500원씩 좀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7년 차니까 올렸는데 만약에 창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올리지 말고 그대로 이제 올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장사도 잘 되는데 가격을 올려야겠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돈 욕심인 거죠. 내 이득을 챙겨야지. 그럼 이 나가사키 짬뽕, 방금 말씀드린 나가사키 짬뽕인데 이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7,000원짜리 나가사키 짬뽕을 200개를 판매를 했을 때 140만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네, 12,000원의 나가사키 짬뽕을 140개를 판매를 하면 168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오는데 적게 팔았는데 많은 이득을 남겼네요. 이런 걸 경제학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개이득이라고 하죠. 네. 근데 13평의 가게에서 한번 볼게요. 200명의 손님, 200개를 판매를 했다고 하면 200명의 손님이라고 이제 들어보고 140개라고 하면 140명의 손님이라고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봤을 때 200명의 손님이 방문을 하면 13평에서 막 북적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막 그래서 자리가 없어 줄까지 서요. 그럼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막 지나가다가 줄 서면 야, 나 이 집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나 한번 가보려고. 왜? 맨날 줄 서 있어. 맛있나 봐. 맛있겠지. 맛집인가 봐. 이러고 나중에 한번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맛집이라는 인식이 가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맛집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딱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140명의 손님이 이제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28만 원은 더 가져가지만 줄이 없어졌어요, 우선. 그러면 지나다니던 그때 그 손님이 야, 그때 우리 가기로 했던 그 가게 있잖아. 좀 맛이 없어졌나 봐. 왜? 줄이 없어졌어. 주인이 바뀌었나 보지. 아니면 주방장 바뀌었든지. 그치? 좀 맛이 없어졌나 봐. 라고 매출은 늘어났지만 이윤은 늘어났지만 맛이 없어진 가게라는 인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장사가 잘 되는데도 이제 가격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러시는 사장님도 좀 많으세요.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팔다가 가게가 망하겠어.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올려야겠어. 근데 이걸 보면 손님도 없다라는 거는 우선 가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을 올리면은 얼마 안 된 손님마저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릴 생각이 아니고 손님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손님은 그럼 늘릴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가격보다는 음식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윈윈이에요. 저도 좋고 손님들도 좋고. 무슨 소리냐. 손님들은 좋겠지. 가격은 냅두고 양이 늘어나고 질이 높아진 손님들 좋겠지. 단순하게 그 단기간을 봤을 땐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면 눈앞의 수익은 줄어들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장기간을 보면 손님들의 재방문이 늘어나고 그 입소문으로 인해서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죠. 나가사키 짬뽕 같은 경우에는 꽃게도 안 넣어주고 소라도 안 넣어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더 넣어드리는 거예요. 더. 그러면은 가격은 냅두고 이제 더 넣어드리니까 손님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죠. 단골 손님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가게 변했어. 장사 잘 되느니 좀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장사가 조금 안 될 때는 아니면 그냥 조금 이게 너무 바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염색하셨네요. 아,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이런 것도 말 한마디도 되고, 아, 또 오셨어요? 아, 저번 해드린 그걸로요?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감동을 하고 또 온다는 거야. 날 알아봐 주는구나. 근데 장사가 바쁘면은 막 장사 잘 되면 오신 걸 알면서도 아는 척을 못해요. 막 음식이 주문서가 막 여기까지 찍혀 있는데 그걸 이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그 손님이 앉아서 먹고 있는데 여기요 뭐 나왔습니다 하고 딱 나오고 가면 예전 같지 않네. 먹는데도 약간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네. 그냥 바빠 이러고서 딱 나왔는데 꽃게가 들어갔네. 소라도 더 들어갔네. 그리고 새우가 더 커졌어? 이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봐줬다. 이러면서 조금 그 부분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벌면 그냥 자신의 이득만 챙기지 말고 손님들한테 좀 더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번 만큼 손님들한테 투자를 하면 투자인 거죠. 투자니까 돌아옵니다. 손님들한테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하면 야, 다른 집들은 장사 잘 되면 막 양 줄이고 뭐 막 싸구려 쓰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집은 더 좋아졌어.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입소문이 돌면은 친구들도 데려오고 자신 있게 소개해주고 맛집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와, 싼데? 라고 하는 임팩트 있는 가격 책정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정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성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손님의 유익과 관심을 끄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관심 끌기 위해서 되게 쉽죠. 뭐 인테리어? 사실 뭐 돈 엄청 많으면 그냥 이따만하게 그냥 의리번쩍하게 딱 지어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그냥 어떻게 해놨을 때 손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어떻게 유입을 할 수 있을지, 돈 들어가지 않고 조그만 생각의 변환함으로 이제 하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인테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가게가 이제 하라백호 홍대 본점이에요. 처음에는 메뉴판이 A3 이제 한 장이었거든요. 앞뒤로. 아까 이걸 받겠다 이제 붙여놓자. 무슨 뭐 파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딱 붙여놓는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판에다 토토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갖고 토토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반지하거든요. 지하니까 지하라는 특성상 이제 손님이 유입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유입을 수월하게 하려고 약간 이 뒷문으로 가는 길을 좀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시면 저기 뭐 그림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데인데 뒷문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계속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왔을 때쯤에 막 더운 바람 막 하고 짜증나 막 딴 데 가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여기 그냥 문을 우선 막아버리자. 이렇게 나무판으로 가려버리자. 에어컨 실외기를 딱 가렸어요. 가리고 보니까 직원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사장님 여기에다가 그냥 뭐 그림 그리죠? 라고 했는데 그림? 그럼 여기 포토존 만들면 되겠다. 그래갖고 포토존을 직원이 만들래요. 우선은 이렇게 내가 미대생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을 한참 하다가 의자를 한번 설치를 하면 왠지 앉을 것 같은 거예요. 의자가 있으면 왠지 앉을 것 같은 거예요. 의자를 설치를 우선 딱 해요. 그림이 없었죠 아직. 의자를 딱 만들고 나서 뭐 하지 여기다가 막 갖고 그 의자에 앉은 막 검색을 해요. 의자에 앉은 그림이 뭐 있을까 막 검색을 하다가 이런 걸 딱 찾아요. 생가치로 행방불명이라는 야 이거 그리기도 쉽다. 그냥 검은색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야 쉽다 이거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막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스타에다가 와 대박. 와 이거였어. 이렇게 하고 나서 딱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앉으시고 이제 딱 왼편을 보면 이제 문이 보이거든요. 야 근데 저쪽에서는 안 보여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야 여기도 나 찍어줘. 뭔데? 그러니까 여기 지하로 가는 계단을 이제 고양이 입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고양이 눈이 막 빛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눈에 전구를 넣어가지고 또 빛나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다가는 이제 그 여기 반지하 창문이 보여요. 이제 캐릭터 인형을 사서 앉혀놨어요. 그리고 밥을 차려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한번 보다가 고기를 한번 뭐야? 야 저거 봐봐 일로 와봐 왜? 와봐 사진 찍고 막 야 진짜 귀엽다 밥 먹고 있어 막 이러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맨날 옮겨 다니거든요. 옮겨 다니는데 어떤 손님이 같이 먹어도 돼요? 막 이런 분들 같이 드세요. 저희 단골 손님입니다. 맨날 오세요. 이러면서 같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 찍으시고 제가 책 나왔을 때는 이제 책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밖에다가는 이제 배고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랑 연관시키려고 주걱 모양으로 이렇게 간판을 했고요.
이 갓등 있잖아요. 테이블 갓등 같은 경우에는 돈부리 집이라서 돈부리 그릇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직접 이제 선을 연결을 해갖고 이제 테이블 전등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릇집에 가서 사장님 좀 잘 뚫리는 그릇 없어요? 이제 제가 이게 테이블 등 하려고 하는데요. 안 뚫린대요, 다. 아, 뚫리면 안 뚫려요. 아, 다 깨질 거래요. 안 된대요. 그러고. 그래도 한번 줘보세요 하고 하니까 잘 뚫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다 잘 뚫려요. 하나도 안 깨졌어.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되게 싸거든요. 이게 갓등하면 비싼데 따로따로 선이랑 사니까 되게 싸게 하면서도 손님들이 와 신기하다, 그릇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좀 젓가락까지 붙여서 좀 재미를 좀 표현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편지가 한 통이 딱 온 거예요. 법무부? 뭐야? 뭔가 무서워요. 딱 보니까 되게 무서운 말이 많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벌금, 강제 철거, 집행 막 어떻게 선생님 벌렁벌렁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법무부에서. 이제 저희가 지브리에서 연락이 돼갖고 지브리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신고를 했대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신고를 해서 이제 이거를 저작권법 위반이라서 근데 바로 이제 소송을 걸진 않겠고 이제 저희가 지브리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 주 안으로 철거를 하면 그냥 저희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철거를 하고 증거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달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철거를 했죠. 그래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막 이런 거 캐릭터 막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꼭 창작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창작해서 이제 저작권법 위반 저는 이런 거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뭐 개인 가게 이런 거 나오겠나 싶었는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철거하고 더 좋게 꾸며놨어요. 한번 와보세요. 사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옆가게에서 그 울타리 한다고 울타리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뒤편이 나무인데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곰팡이가 슬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구인데 옆에 곰팡이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하고 이걸 좀 가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나무판으로 가렸는데 그냥 밋밋하니까 이거를 또 그림을 그리자 해서 견적을 물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림이 생각보다 안 되겠는데? 라고 또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너무 비싸요. 그냥 내가 그려야겠다 또. 그래서 가장 쉬운 걸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여름이고 더우고 하니까 그냥 바다를 그리자고 바다를 딱 그렸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게 딱 걸어놔 보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90년대 횟집 가보면은 바다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되게 막 아기자기한 분위기인데 가게가 그래갖고 여기에 딱 캐릭터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캐릭터 막 잘 못 그리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또 창작해서 그려야 되니까 보고 그리는 건 잘해도 제가 못 창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이게 홍대 앞이잖아요. 홍대 게시판에 사장님 올려봐요. 또 이제 직원이 딱 그러는 거예요. 홍대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하고 그게 한번 올려봐 하고 캐릭터만 그럼 그려주면 좀 싸겠지? 얼마인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홍대 게시판에 딱 올려봤어요. 이렇게 이런 배경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캐릭터 요 정도 이렇게 몇 가지만 그려주면 얼마 정도 받나요? 하고 그 게시판 올려놔봤어요. 이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전화 오신 분들은 진짜 자신 있는 분들은 막 다른 업체들도 많이 해서 자기 포트폴리오 갖고 와서 보면 정말 잘했어요. 엄청 잘했는데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비싼데 이래가지고 또 결론이 어떻게 났겠어요? 제가 그리자 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러던 와중에 문자가 하나 딱 온 거예요. 홍대생인데 여기가 단골집이래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다 홍대 미대생들인데 단골집인데 자신들이 이제 6명 정도 되는데 하루 안에 끊을 수 있는 양이면은 거의 돈을 받지 않고 해줄 수 있다. 자기네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집에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넣는 것만으로도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또 가게 찾아왔을 때 야 이거 내 그림이야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또 추억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공짜로 해주세요 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단골집이라고 하시니까 무료 식사권 한 30장 정도 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저번 주에요. 그래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캐릭터를 다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좀 예쁘게 다 그리셔갖고 약간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돈 내고 그냥 그린 것보다 저도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골 손님이 이제 문자까지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래갖고 되게 더 예쁜 가게로 됐고요. 하라빼코 홍대 본점의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계속 생각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내 가게 인테리어 사진을 찍을까? 약간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창의적인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걸로 이제 손님들이 SNS에 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게 홍보도 이어지고 매출의 상승에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불황에 더 강한 가성비 전략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가격 책정과 음식과 서비스의 높은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고요.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으로 인해서 손님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유익과 관심을 끄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내 가게 그 인테리어 사진을 찍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SNS에 올리게 되고 또 매출에도 영향을 있는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2부 강연을 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어요. 영국 철학자 로저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다들 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힘이다.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다짐하고 계획하고 또 목표를 세웠다면은 지금 오늘이 바로 그것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